예,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에서는 전승절로 매년 기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네, 미군 유해 송환이 정전협정 65주년인 오늘 이뤄질 예정입니다. 북미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의 첫 번째 이행 조치란 점에서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전협정일 7월 27일.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날을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내년과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요.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꺾어지는 해는 특별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013년에도 뭐 열병식을 거대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좀 달라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마 지금 올해 지금 분위기가 비핵화 평화체제의 논의 분위기가 만약에 없었다면 북한은 오늘 열병식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예. 왜냐하면 보통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꺾어지는 해. 올해가 65돌입니다. 예. 정전협정 체결 65돌인데 60돌 때도 KN-8 그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을 그때 공개를 했었고 핵배낭 부대에도 그때 그 분열을 했습니다. 예, 예. 열병식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지금의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북한은 굉장한 어떤 그 반미 분위기 그리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북한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만큼 현재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분위기, 또 남북 정상회담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 이후에 이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미군 유해 송환이 역사적으로 사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954년도에 그때 한 3,000구 정도가 한꺼번에 송환이 된 적은 있습니다만 그건 전쟁 직후였고 지금까지 북한에서 50여 구를 한꺼번에 유해 송환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오늘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또 전사자 묘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묘를 찾아서 같이 뭐 기념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눈에 띄었던 게 마오쩌둥의 장남 묘지를 찾으면서 북중 관계를 좀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미국 또 한편으로는 중국 이 속에서 언뜻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안남도 해창군에 그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 인민지원군의 묘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모완영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장남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미군 폭격으로 그 사망을 했거든요. 평북 운산에서 사망을 했는데 당시에 그 팽덕회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모완영의 유해를 중국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택동, 마오쩌둥이 반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표현을 하면 동지들은 다 그 북한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내 아들만 중국으로 데려올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해서 현재도 지금 모완영의 유해는 회창군의 그 묘지에 있거든요. 예. 거기에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하면 대체로 거기를 참배를 합니다. 예. 또 북중 관계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그 회창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 묘지를 또 참배를 하거든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참배는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 속에서 본다면 북중 관계를 북미 관계에 비견되게 북중 관계도 역시 중요하게 다루면서 끌고 간다. 뭐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뭐 그런 그 참배가 이루어졌다. 또 대거 김정은 위원장의 참모들이 동행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아까 전에 이제 미군 유해 송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정전협정 65주년에 맞는 의미가 있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뭐 북한 측에서 송환 비용을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확실하지 않다면서요. 그 부분이 왜 중요한 겁니까? 그 동안에 그 600여 구가 그 미국으로 송환이 됐었습니다. 1954년도 이후입니다. 1954년도에 한 3,000구 정도. 그다음 600여 구. 지금 북한에 아마 묻혀 있는 유해가 한 5,000구 정도 될 겁니다. 그 이전에는 보면은 한 1억, 우리 돈 한 1억 원 이상 정도 한 구당 그런 비용이 지불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뭐 유해 발굴 사업이
그냥 땅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가 모아져야 되고 또 그 정확한 그 유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동안에는 미국이 지불을 해왔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이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북미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우선 초반의 작업에는 북한이 미국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5,000구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발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아마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현재 이번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정전협정 이래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전협정 이래 유해 송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북미 간에 이제는 전쟁은 하지 말자 또는 전쟁은 없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해 송환이라고 하는 이 작업 자체가 상당히 좀 무겁고 장중한 작업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미국에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려온 사업이거든요. 또 이 사업이 결국 정전협정 체결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북미 간의 전쟁을 하지 말자.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의로 움직이는 부분 또 미국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는 부분 이것은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이것이 그 종전선언까지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유해 송환이 그런 의미가 있다. 또 이게 5,000구 정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유해 송환 작업은 윤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좀 어려운 상황이나 삐걱거릴 때 이 유해 송환이 상당 부분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이후 협상이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쪽 내부에서도 반응이 좀 있었던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그렇습니다. 반응이 좀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근데 이제 네. 풍계리 핵실장 폐기 그다음에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유해 송환까지 이루어졌다. 자, 네. 북한 측에서는 좀 성의 표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자. 그렇다면 뭔가 또 요구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측에서 뭔가를 보여줘라. 그럼 궁극적으로 그게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정전선언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미국이 좀 줄 수 있는 건지 한쪽은 계속 주고 있는데 북한도 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좀 그 코너에 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구하기 그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동창리 실험장 ICBM 미사일과 관련된 실험장의 폐쇄 과정,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유해 송환 작업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내에서 뭔가 좀 여지를 열어두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비핵화 평화 체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북한도 미국에 요구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도 명확하게 거기에 행동 원칙에 따라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미국이 현재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제 종전선언과 관련된 뭐 그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은 부정적 여론이 사실 많거든요. 저도 한 2주 전에 워싱턴을 다녀왔는데 뭐 그때 미국 학자들의 이구동성 이야기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어떤 흐름이랄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히 현재 북미 관계를 풀어가자 또는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좀 더 어떤 유연성들을 발휘해낸다면 그러면 또 북한이 또 다른 차원에서 행동을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서로 연쇄고리를 물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촉매제로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도 이제는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그래야 평화체제 또는 평화협정을 하는 어떤 입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미 당국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에 호의적이지 않은 뭐 입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이번에 이 행동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종전선언 말고 다른 것을 제안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북한 입장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싶어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나올 때 미국 내에서의 또 트럼프 대통령 입지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우선은 종전선언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종전선언 이것은 뭐 국제법적으로 이것이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밟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정치적 선언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남북미 또는 이제 중국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예.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전쟁 없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체제의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북한도 내부적으로 그러면 전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비핵화로 가야 된다. 예. 이런 논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북미 간에 또는 남북 미중 간에 협상의 어떤 고리들이 풀려갈 수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방금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국방부가 발표한 게 남북 네네. 장성급 군사회담을 31일 판문점에서 맞습니다. 개최하기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열린 뒤에 여러 가지 이 협의 사항 할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근데 네.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네. GP 철수 문제, 일부 네네. 시범적으로 확인 네네. 문제, 그리고 네네. 그 이상의 뭔가 있을 거다 뭐 네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네.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게 논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31일입니다. 회담은 예. 31일이니까 예. 지금 한 4일 남았습니다. 계속 아마 이 장성급 회담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텐데 우선 중요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이게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군축이나 여러 가지 차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핵화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진행될 사안이고 우선 당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지금 JSA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 안에서도 원래는 뭐 비무장으로 돼 있게 돼 있는데 예. 현재는 지금 권총을 차고 있거든요. 또 비무장 지대에서는 원래 개인화기만 그 가능했는데 공용화기까지도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죠. 뭐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뭐 어느 쪽이 먼저 뭐 이렇게 된다면 복잡하기 때문에 예. 서로 행동 대행동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장성급 회담이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측 대표 김도균 장군 같은 경우는 그 남북 간의 군사회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폼페이오 국방장관이 비공개로 전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네네. 보통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로 카운터파트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네. 이번에 이렇게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 네네.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우리 측의 파트너가 지금 3명으로 늘어난 것이죠. 원래 서훈 원장과가 파트너십을 형성을 예. 했었고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장관이 되면서 강경화 장관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이번에 이제 조명균 장관과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자, 오늘 대답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